인생은 원래 거절이 기본값이다. 이 첫 문장 있잖아요. 네네, 아주 강렬하죠. 거절이라는 장애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게임의 일부로 보고 공략법을 찾자는 목표. 오늘 이 글이 제시하는 거절 공략법을 제대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규칙. 세상의 기본값은 거절이다. 타인과 세상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단언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글의 논지는 세상이 그냥 무관심하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방어 기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 무언가를 요구하면 우리의 첫 반응이 환대보다는 경계잖아요. 그렇죠. 일단 경계부터 하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자원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막이 먼저 쳐지는 거죠. 그래서는 이 방어막의 첫 번째 표현이 바로 거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절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네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절당하는 순간의 그 민망함이나 모욕감이 훨씬 줄어든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방어막을 노크했다는, 즉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이 이론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이나 실패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함정에 빠져서 다음 행동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걸 세상의 자연스러운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초기값이 거절로 설정되어 있구나. 그럼 승인값을 받아내려면 어떤 입력값을 넣어야 하지? 이렇게 문제를 기술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와, 감정의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보통 사람과 이 글에서 말하는 소위 난놈들의 운명이 갈린다고 하는데요. 그 반응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글에 나온 예시가 아주 적나라하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거절당한 상황을 가정하는데요. 이때 하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에 가서 온갖 자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저도 이 부분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나? 키가 작아서인가? 역시 난 안 돼. 이렇게 거절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자기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로 확대 해석하죠. 결국 다시는 이런 시도 안 해 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요. 정확합니다. 내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어느새 나는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파괴적인 자기 파괴 메커니즘이죠. 한번 이 회로에 갇히면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기 어려워져요. 실패의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주저앉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이 글에서 말하는 고수들, 이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거절을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히 정보와 경험으로 치환해요. 정보와 경험으로요? 거절당했네. 오케이. 원인이 뭘까? 하고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다가갔나? 멘트가 너무 뻔했나? 아니면 상대방 타이밍이 안 좋았나? 이런 식으로요. 실패의 원인을 자기 존재에 결함해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략에서 찾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답 하나를 지운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으로 가는 수많은 경로 중에서 이 길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비즈니스 제안이 10번 거절당했다면 그건 10번 실패한 게 아니라 설득하지 못하는 방법 10가지를 배운 셈이라는 겁니다.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과정 같네요. 실패한 실험 하나하나가 전부 쓸모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관점이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보통 우리는 거절당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진짜 강한 자존감은 상처받지 않는 유리 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많은 거절이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해 나가는 능력, 그 회복력과 학습 능력 자체가 진짜 자존감이라는 거죠. 거절을 데이터로 삼는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처럼 우리를 일부러 시험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네, 맞아요.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단단한 놈인지 보자 하면서 계속 우리를 밀어낸다는 거죠. 이건 거의 세상과의 기싸움 같은데요? 네, 여기서부터 이 이론의 공력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세상이나 타인은 가볍게 한두 번 찔러보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격 테스트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래서는 멘탈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수백 번 거절당해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도전하는 이들이죠. 저는 여기서 나온 예시를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객의 안 사요라는 말을 거절로 듣지 않고 아직 설득이 부족하니 더 해봐라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부분 말입니다.
이건 거의 현실 왜곡 수준 아닌가요? 대단한 관점의 전환이죠. 초보 영업사원은 안 사요라는 말을 들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끝내지만 네. 영업왕은 그 말을 아직 제 설명이 부족했군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걸리시나요? 이렇게 되물을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와, 거절을 대화의 끝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시작으로 재정의하는 거죠. 상대방이 던진 언어의 의미를 내가 다시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권력설계라는 이름에 걸맞은 발상입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거절을 감정적 동요 없이 데이터로 처리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깨지고 부딪혀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틀틀 털고 일어나서 다시 들이받아라.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네. 마치 복싱 선수가 링 위에서 수없이 다운되더라도 결국 다시 일어서는 모습 같아요. 관중들은 결국 쓰러지지 않는 그 끈기에 열광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좀비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매번의 거절, 즉 매번의 다운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드를 올렸더니 라이트 훅이 들어오는구나. 다음엔 잽으로 거리를 벌려야겠다.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 끈질긴 과정의 끝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계속 거절당하면서 단단해지기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글에 따르면요, 어느 순간 세상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태도가 바뀐다고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귀찮아하죠. 하지만 멈추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네? 멈추질 않아. 이거 혹시 진짜인가? 이쯤에서 포기해야 정상인데 하는 그 지점을 훌쩍 넘어버리는 순간 상대방이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고요. 멈추지 않는 의지 앞에서 세상이 결국 당신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죠. 그 힘은 당신의 재능이나 배경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의지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과 존경심 같은 것이죠. 이건 정말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네요. 내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의 끈기에 설득당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권력 설계의 완성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글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천하무적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 계속 학습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거절당했다면 슬퍼하거나 자책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말로 끝을 맺죠. 네, 당신의 그릇이 더 커지고 당신의 데이터가 하나 더 쌓였다는 증거니까요. 이 결론은 거절이라는 경험을 완전히 긍정적인 자산으로 전환시키네요. 그렇죠. 거절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할 훈장이나 게임의 경험치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운영체제를 장착한 사람은 정말 두려울 게 없겠네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제이몽의 글을 통해 거절이라는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라기보다는 거절을 분석하고 활용해서 목표를 쟁취하는 냉철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